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지린스키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잠그는 경우에는 수비력을 꽤 보여주는 편이나 공격력이 문제가 되면서 최근 세 경기에서도 1무 2패로 부진한 흐름. 유럽 대회에서는 상대의 볼 소유를 막을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공격에서도 세트피스가 아니면 한 골을 넣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알크마르의 주도권 장악에도 페이스를 잃고 휘둘릴 가능성이 높을 것. 일단 상대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를 주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불안과의 유럽 대회에서는 생각보다 수비가 많이 허물어지는 양상을 보인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제린스키의 공격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최악인데다가 압박이 약한 상대를 만나면 중앙에서의 공격력은 전반적으로 잘 뚫리는 편이었다. 알크마르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다. 일단 지린스키가 상대의 공 소유를 유럽 대회에서 잘 저지하는 편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페이스를 잃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 물론 잠그는 양상에서의 안정감을 생각하면 실점 양 자체가 많을 것 같지는 않으나 승패를 뒤집기에는 가지고 있는 공격력이 너무 빈약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토폴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맨시티를 상대로 1-3으로 패배, 그래도 속공 상황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는 등 역습 상황에서의 날카로움을 보여준 편이었다. 물론 지공으로 뚫어야 하는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는 좀 고전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인데 당장 리그 루톤타운전에서 좀 지지부진한 경기를 하고 2-1로 겨우 승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생각보다 조별리그에서 난관이 나타나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상당히 헤매는 편이다. 리그에서 파르티잔을 상대로 3-3으로 비기면서 우위 전력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챔스 플레이오프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상대 페이스에게 끌려다니면서 매 경기 20개에 가까운 실점을 기록하는 모습. 웨스트햄의 실점 비중이 높아서 골 정도를 기록할 가능성이야 있다고 하지만 일단 수비를 신뢰하기 힘든 것은 매한가지다. 웨스트햄의 승리와 오버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웨스트햄이 지공 상황에서는 좀 약하다고 하지만 토폴라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 보여주는 경기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물론 웨스트햄도 선제골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추격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꽤 높아 생각보다는 전력에 비해서 스코어 차이가 크지 않고 오버를 충족시킬 가능성도 높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올림피아코스 대 프라이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는 약했는데 프라이부르크의 경합 상황에서 늘 열세에 밀리면서 공격 전개가 상당히 둔화되었던 것이 컸다. 사실 프라이부르크의 경우 1대1 상황에서 확실하게 앞서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유형. 그나마 프라이부르크의 전력에 누수가 매우 심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단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레벨 기반 축구에는 늘 고전해왔던 것이 사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1대1 상황에서의 난조로 인해서 패배. 다만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꾸준히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여줬음을 감안하면 그리포의 플레이메이킹을 위한 볼 공급은 나름대로 활개를 띨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물론 부상자들로 인해 얇아진 뎁스로 인해 후반전 경기력이 급격하게 불안해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는 편이 나을 것.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 그동안 올림피아코스를 경합 상황에서 압도하면서 좋은 성적을 가져온 것을 생각해야 할 듯. 물론 프라이부르크도 얇아진 뎁스로 인해서 후반전 경기력이 급격하게 불안해질 가능성은 생각하는 편이 좋겠다. 오버를 픽해도 무방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아약스 대 마르세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데 3경기 1득점이라는 수치는 아약스의 명성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수치, 타디치와 쿠두스가 동시에 빠져나간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듯한데 특히 베르바인도 헤라클레스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다음에는 침묵하고 있다. 마르세유가 생각보다는 올 시즌 수비적으로 포메이션을 짜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아약스의 중앙 장악이 유효한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는 있겠다. 올 시즌 4-4-2를 자주 쓰면서 수비와 활동량 기반의 페이스로 유지하는 중, 이 덕분에 지난 시즌만큼 화력을 투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상대가 라인을 올리고 나서는 유형의 아약스라 오바메양 같은 선수들이 뒷공간을 파고들 만한 환경 자체는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골을 넣는 감각은 오바메양보다도 더 좋은 사례의 이탈은 좀 아쉬운 편이다. 아약스가 어려운 경기를 할 것. 최근 득점력이 상당히 하락세고 마르세유의 4-4-2 기반 포메이션도 중앙 차단에 기여할 수 있어 아약스가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도 충분할 것. 마르세유도 충분히 할 만한 경기가 될 것이며 언더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 매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AEK 아텐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중앙을 거치든 지난 경기처럼 미토마의 개인 기량을 믿고 측면으로 가든 득점력을 보장할 수 있는 팀. 물론 올 시즌에는 중원의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수비진의 기동력이 좀 느린 편이라 실점 허용은 매 경기 이어지는 편이지만 리그 1위에 올라있는 득점력으로도 승점을 챙기는 데는 충분한 상황이다. 한 골 정도의 실점을 하더라도 화력을 투사해서 경기를 가져올 만한 기세는 보여줄 수 있을 것. 비다와 자치노비치의 이탈이 있는 상황에서 브라이튼에 몰아치는 양상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본다. 물론 브라이튼의 높은 라인과 느린 수비의 기동성을 공략하는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나 앤트워프와의 UCL 플레이오프에서 23개의 슈팅을 기록함에도 부진한 공격력으로 유로파로 강등된 것을 생각하면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 브라이튼의 승리가 유력할 것이다. 상대의 역습 때문에 느린 수비의 기동성이 저격당해서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을 점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화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아테네의 수비 핵심 선수들도 빠진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아테네가 맹공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오버를 픽해도 좋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